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서와 함께 했던 저의 특별했던 2024년을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느낀 점과 또 공유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몇 개 준비했습니다. 저도 올해 베스트 책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리뷰도 해주시고 또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스스로 다독을 했던 한 해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 이런저런 팁과 느낀 점을 한번 이야기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직은 북튜브라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이야기 공간이 아니기도 하고, 독서라는 것과 오랜 시간 동떨어져 살던 평범한 40대 직장인 아저씨의 수다가 가득한 그런 세상의 수많은 영상과 데이터 더미의 한 조각으로 또 남을 수도 있겠지만, 제 스스로의 성장과 삶의 변화를 조금씩 이루어낸 한 해가 될 수 있어서 많이 기쁘고, 또 이런 저만의 이야기와 생각을 담은 온라인 아카이브 공간을 만들 수 있어서 정말 소중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저의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 그렇게 연말이 되면 못했던 것들만 생각이 나곤 했는데, 올해는 이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또 소통을 할 수 있어서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함과 큰 기쁨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댓글로 공감해 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 주시고 또 구독도 해 주신 이름 모를 여러 책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거의 딱 1년 동안 독서를 하며 느낀 점과 또 이 채널을 하면서 좀 캐치했던 부분들을 몇 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너무 두서가 없을 것 같아서 한 5가지 이야기 정도로 줄여서 준비를 했고요. 독서에 어떤 경지에 이르신 분들은 좀 재미가 없으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 저처럼 책과 친해지고 또 알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거나 북튜브 운영을 좀 고려하시거나 이런저런 책과 관련한 수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듣고 좀 미약한 공감이나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꺼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느낀 부분은요, 독서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 한다입니다. 갑자기 웬 잠 이야기냐? 이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저의 생활 패턴을 잠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늦은 저녁에 귀가해서 개인적인 취미 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저런 또 걱정도 하면서 유튜브 감상도 하고 뭐 거의 새벽 1시 정도가 되어 잠을 좀 청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아마 요즘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도 저랑 이런 생활 패턴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또 늦게 자면 문제가 잠을 깊이 잘 수가 없어요. 그죠? 아침에 또 지각할까봐 그거 신경 쓰느라 되게 예민한 상태에서 잠이 들거든요. 그렇게 피로가 쌓이면 몸에 미약한 또 열도 나고 두통도 심하고 컨디션도 매우 매우 나빠집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팍 하고 나빠지는 게 아니라 거의 뭐 가랑비 옷 젖듯이 이렇게 막 피로가 쌓이잖아요. 이런 생활 리듬을 가지고 좋은 독서 습관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눈과 마음으로는 뭐 좋은 글귀와 스토리를 이해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에 몰입하면서 온전하게 흡수하는 부분들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신이 정상적이지 못한 컨디션을 가지고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동기부여를 얻기 위해서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막 책을 찾아 막 헤매었던 거죠. 그렇게 벌컥벌컥 급하게 마시려 했던 그런 책들은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고 갈증은 더욱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하루를 꼬박 잠만 잤던 날이 있었어요. 정말 잠깐씩 일어나서 수분 보충만 하고 다시 누워서 자고, 그런 쌓였던 피로들을 거의 리셋시키다시피 할 정도로 정말 푹 잠을 잤던 그런 날이 하루가 있었습니다. 거의 한 14시간 이상을 잤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많이 잠을 잤던 날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긴 수면을 취하고 일어났을 때 정말 몸이 개운하고 정신이 맑아진 것 같은 느낌이 팍 하고 오더라고요. 뭐 잠을 많이 자는 게 사실 뭐 몸에도 좋고 하지만 그날따라 유독 되게 몸이 되게 상태가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몸의 세포가
뭔가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어떤 감각적인 부분이 살아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정말 읽다가 실패한 책을 한 권 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옆에 이렇게 있는데 이 두 번째 산 진짜 이 책 어려웠어요. 제 나름대로는. 근데 이 되게 두껍고 앞에 내용보다 이 중간 내용이 되게 힘들었던 이 책이 그날 뭔가 되게 머릿속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 정신이 맑아지니까 그 어렵던 내용이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되고 정말 확확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저와 비슷한 생활 패턴 그리고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혹시라도 내가 독서를 잘할 수 있는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냥 독서라는 것을 숙제처럼 읽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잠이라는 것은 가령 뭐 독서뿐만이 아니라 삶의 여러 부분에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요. 좋은 마음가짐과 좋은 생각을 내 몸에 담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원초적으로 잘 관리해야겠다, 그런 부분들을 올해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제가 책태기를 좀 심하게 겪은 부분도 아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저 독서를 숙제처럼 해오던 생활 패턴으로 인해서 어떤 결핍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25년에는 지금처럼 늘 책과 함께하고 또 곁에 두면서 휴식도 충분히 하고 좋은 마음으로 독서를 해야 되겠다, 지금에서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유드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로 좀 정해봤고요. 네,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런 이야기예요. 다른 북튜버 분들의 구독을 통한 나만의 독서 클럽을 만들었다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좀 헷갈리시죠? 24년에 제가 가장 힘을 받고 또 행복했던 그런 이야기의 주제인데요. 한번 공유를 드려볼게요. 저는 이 채널을 작년 12월에 시작하면서 사실 좀 정말 막막했어요. 평소에 책을 종종 읽긴 했지만 사실 그런 책과 관련한 내용을 누군가와 공유하거나 행여 아무도 듣지 않더라도 뭐 블로그나 저희 기록장을 통해서 무언가 기록을 좀 남기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대한 리뷰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정말 어설프고 부끄러운 편집 실력으로 조금씩 컨텐츠를 시작해 보았는데, 역시나 생각했던 것만큼 조회수나 구독자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말로는 뭐 나를 위한 공간이라고 했지만 막상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이 현실에서 몇 번 포기할까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비슷한 채널을 유지하거나 이미 제가 이야기하기 죄송할 정도로 인지도가 있는 채널을 운영 중이신 그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냥 나의 이야기를 너무도 이기적이게 누군가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기보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참고하면서 세상에 어떤 책들을 어떤 이가 어떻게 읽고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책을 또 읽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참고하면 좋겠다 싶어서 정말 많은 북튜버 분들의 채널을 수개월간 구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느 순간 세어보다가 지금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을 구독을 하고 있는데, 어림잡아 한 300개, 300개 정도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은 분들이 책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표현하고 또 알리려고 애쓰시고 계시더라고요. 300개의 채널을 제가 모두 다 참고할 수는 없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부터인데요. 언제부턴가 제가 출퇴근길에 새로 올라오는 그 구독 채널의 피드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분들의 목소리, 뭐 그분들이 다루는 내용, 또 수많은 책들과 어떤 소식, 뭐 그분들의 해석, 또는 뭐 브이로그, 또는 뭐 잠깐 쉬셨다가 또 복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참 공감되는 이야기가 많고요. 마치 이 OTT 서비스의 최신 영화나 최신 컨텐츠를 보는 것처럼 늘 하루하루가 새롭고, 나와 비슷한 취미를 가진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매일매일 공감하고 또 배우면서 마치 독서 클럽을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막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의 무겁고 어두운 출근길이 밝아졌고, 지치고 공허한 퇴근길이 가득 채워졌으며, 비록 혼자 웃고 혼자 공감했지만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책을 사랑하고 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에 너무 행복하고 외롭지 않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정말 하루하루 외롭지 않게, 아니 조금 덜 외롭게 하루를 보낸다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더욱 책을 사랑하고 독서를 또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단순히 리뷰를 감상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마시고 여러 북튜브 채널들을 한번 구독해 보시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올라오는 책에 대한 낭만적이고 또 멋진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감상해 보세요. 정말 정말 재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넷플릭스, 티빙,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OTT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들 하시잖아요. 제가 저처럼 이렇게 책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채널을 구독을 하면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나만의 독서 OTT 서비스를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게 되실 수 있어요. 어쩌면 정말 인생책, 인생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도 있고 독서랑 더욱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올해 제가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이야기죠. 세 번째 이야기는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혹시 북튜브를 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편집이 좀 부담되시고 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한테 이게 혹시 소소한 팁을 좀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긴 할 것 같은데 의외로 되게 편한 방법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편집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영상 편집과 관련한 부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일 것 같아요.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편집 자체도 상당히 흥미있고 여러 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한 액티비티이기 때문에 스터디를 해가면서 편집 기술을 익히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 시간이 없는 분들은 하고 싶어도 진짜 하기 어렵거든요. 저도 영상이 몇 개 없는 데다 편집이라고 할 게 별로 없지만 원테이크로 녹화된 영상이 아닌 이상에 때로는 대본도 쓰고 뭐 컷 편집을 해야 하고 여기에 또 자막도 입혀야 하잖아요. 10분짜리 영상 하나 만드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익숙해지면 조금씩 나아지는데 PC가 꼭 필요한 프리미어 프로 같은 어플리케이션은 일반적으로 독학해 가면서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막 삽입과 편집을 위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뭐 브루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나마 많이 시간들을 단축할 수 있었지만 이 또한 PC 자체가 필요한 건 뭐 변함이 없는 사실이고요. 더욱이 독서할 시간도 없는데 이런 편집 과정에서 대한 물리적인 시간을 좀 써야 하니까 사실 좀 많이 답답하고 좀 안타까웠고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편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마땅한 촬영 장비가 아직 저는 없어서 뭐 스마트폰 셀카 모드를 이용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PC 말고 스마트폰으로 뭔가 좀 간편하게 편집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오래전부터 우연히 쓰던 스마트폰 앱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키네마스터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키네마스터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바로 뜨실 거예요. 뭐 그거 말고도 좋은 툴이 더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몇 번 써본 바 키네마스터 앱이 저한테는 가장 좀 편했던 앱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무료 버전을 좀 쓰면서 세상이 정말 좋아졌구나 했는데 문득 요즘 AI 기술이 상당히 좋아져서 혹시나 이 어플리케이션에도 이 AI와 관련한 이 활용 능력이 애드온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딱 하고 써봤더니 웬걸요? 자동 자막 인식 기능이 드디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터치 방식으로 컷 편집도 상당히 간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아마 서툴고 익히시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실 수 있는데 익숙해지시면 훨씬 더 편한 환경에서 뭐 어떨 때는 전 누워서 편집도 막 할 수 있더라고요. 특히 어플리케이션에 애드온된 AI 기술을 통해서 음악 추천이나 이미지 프로세싱 그리고 자동 자막 기능을 이용해서 편집 시간을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단점은 스마트폰의 용량 관리를 좀 잘 해야 한다는 건데 그건 뭐 SD 카드 하나 사가지고 파일을 좀 옮기면서 관리하시면 충분하실 거예요. 다만 AI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사양이 플래그십 모델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사양이 좀 좋아야 쓰실 수 있다는 점은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근데 제 폰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폰이 4년 정도 전에 구매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사양인데 뭐 렌더링 시간이 조금 길긴 해도 뭐 QHD까지 무리 없이 인코딩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렌더링 시간도 뭐 한 10분 정도면 뭐 충분히 가능하고요. 혹시 좀 간편한 편집 툴을 찾고 계시거나 PC를 사용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키네 마스터 앱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그냥 공유 드려보고 싶었어요. 다만 다양한 컨텐츠를 원만하게 쓰시기 위해서는 유료 버전을 쓰셔야 하는데 저는 연간 구독을 한
15,000원인가 내고 쓰고 있거든요. 뭐 월에 2,500원도 안 하는 금액으로 시간을 또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 점은 제법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절대 광고 아니에요. 나름 내돈내산입니다. 2년째 쓰고 있는데 AI 기능이 들어가서 뭐 왠지 이런 북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낭독과 어떤 책에 대한 스토리가 하이라이트이고 또 주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컷 편집이라든지 자막을 넣는 부분, 그다음에 음악을 넣는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좀 편하고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좀 비교적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종이책이 잘 읽히지 않을 때는 전자책 또는 전자 플랫폼이 도움이 된다입니다. 별다른 건 아니고요. 책을 읽다 보면 진짜 이 집중도 안 되고 책이 잘 안 읽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앞서 설명드린 잠이 부족해서 뭐 이런 이유보다 진짜 난독증이 생긴 것 마냥 답답할 정도로 책이 잘 안 봐지는 날이 있어요. 아마도 유튜브 같은 영상 매체에 많이 노출된 요즘 사람들이 글보다는 영상에 조금 더 익숙해져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이 부분을 전자책의 도움을 좀 오래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저도 책은 역시 종이책이지 하면서 밀리의 서재나 전자 이북 같은 이런 앱들은 대체 누가 쓰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빽빽한 글자 간격과 어려운 말들이 가득한 책보다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전자이북을 통해서 읽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해야 할까요? 읽는 게 되게 수월하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한 6에서 한 7인치 정도 되거든요. LCD 창이요. 대부분 또 세로 모드에 익숙해져들 계시니까 좁은 세로 화면에 딱 눈으로 읽으실 수 있는 적당한 양의 글자와 또 자기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서 배경색과 글자 크기 이런 것들이 다 조정이 또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책갈피 기능이나 뭐 밑줄 기능, 이런 편의 기능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점점 종이책보다 저는 전자책을 읽는 빈도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물론 뭐 책이 서점만큼, 종이책만큼 이렇게 다양한 건 아니지만 몇만 권씩 넘는 책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읽어볼 수 있는 수준의 책들은 다 있거든요. 특히 저는 책에 밑줄 긋거나 또 접는다거나 하는 것들을 진짜 좀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쓸데없이 책을 좀 아끼는 편향적인 습관이 있는데, 나름 책을 좀 오래도록 깔끔하게 소장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럴 때 밀리의 서재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밑줄도 언제든지 뭐 쳤다 지웠다 할 수 있고, 책갈피 기능이나 서머리 기능을 통해서 뭐 정리한 내용들을 한 번에 쫙 하고 편하게 볼 수도 있고, 뭐 읽다가 또 재미없으면 과감하게도 꺼도 되고 다른 책을 고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능도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리의 서재를 예로 들어서 요즘 음성으로 글을 읽어주는 AI 기능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물론 직접 책을 읽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TTS 기능에 여러 캐릭터의 음성을 지원하면서 사람이 읽는 것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많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래도 약간 아주 감정 없는 로봇 같은 느낌은 좀 있긴 한데, 아마도 한 내년 이맘때쯤이면 딥러닝과 또 이런 AI의 감정 요소를 넣어가지고 실제 사람이 낭독하는 수준까지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도 좀 해보고 있어요. 책이 정말 안 읽힐 때는 밀리의 서재 같은 온라인 또는 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보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공유해 보고 싶었습니다. 정리한다고 정리했는데 내용이 되게 기네요, 그죠? 마지막으로 5번째 이야기는요, 자기계발서만 나의 성장을 돕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도 아마 뭐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시고 뭐 이야기의 주제거리로 아마 삼으셨던 내용인데요. 뭐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오래 많이 공감을 했었거든요. 24년은 유독 저의 개인적인 성장과 동기부여를 위해서 자기계발서를 많이 구매하고 또 읽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뭐 여기 옆에 책도 이렇게 좀 늘 쌓여져 있고, 아직 다 읽지 못한 책도 뭐 꺼내서 보고는 있지만, 자기계발과 관련한 책들을 앞으로도 뭐 꾸준히 찾아보고 또 읽을 예정이기도 해요. 뭐 오히려 내 스스로가 성공에 너무 메말라 있을 때는 자기계발과 관련한 책들은 좀 멋진 꿈을 가져다 줄 뿐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됐습니다. 이미 성공한 현인들을 만나고 경험하는 아주 멋진 경험을 한 부분은 틀림이 없지만 언제나 현실 앞에 마주하면 늘 그 책의 멋진 이상과 또 그런 말들이 하룻밤의 꿈에 불과하지 않는 상황을 많이 겪었거든요. 어쩌면 자기계발서라는 이 책의 한 분야는 성장하고픈 인간의 욕구를 자극해가지고 의지를 북돋고 잃지 않게 하는 궁극적인 그 기능만 잘 발동한다면 충분한 역할을 한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저는 24년 퓨처 셀프와 같은 정말 좋은 책도 만나긴 했지만 이 책을 비롯한 많은 자기계발과 관련한 책들이 오히려 나를 너무 과충전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럴 때 조금씩 좀 시야를 넓혀서 앞서 설명드린 다른 북튜버 분들의 채널을 둘러보면서 소설, 시, 에세이, 경제, 인문학 등 여러 장르를 접해보는 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기부여와 지성의 체험이라는 게 독서를 통해서 얻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책이라는 게 학문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배움의 목적이 있는 그 본질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 독서의 기본적인 어떤 스피릿을 먼저 좀 스스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느껴지고, 그 다음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강하게 더 완성도 있게 성장시킬까를 고민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부분을 올해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4년 독서와 함께했던 저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이었고요. 약간 책수다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제가 오랜 고민 끝에 정리한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24년이 이제 정말 하루 남았네요. 여러분들의 한 해는 어떠셨나요? 또 어떤 책들을 만나시고 어떤 이야기를 담아가고 계신가요? 어떤 이야기라도 좋으니 제 채널에서 이야기하시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 공유하고 또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모두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저와 함께 독서를 통한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는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도 믿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